핵심만 콕콕 집어 설명하는 그레이트홍의 생명과학 1 디딤 강의 영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염색체와 유전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염색체는 말 그대로 어떤 염색약에 의해서 염색이 잘 되는 물질이라고 해서 염색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이 염색체의 정의는 세포 안에 있으며 유전 물질인 DNA가 포함된 구조이다. 이렇게 염색체를 정의하는데요. 이 염색체 구조를 살펴보면 염색체는 DNA와 히스톤 단백질로 이루어진 복합체입니다. DNA는 나선 모양으로 DNA 한 골격과 한 골격이 이렇게 서로 이중으로 꼬여 있는 이중 나선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 DNA라는 물질이 둥근 모양의 단백질인 히스톤 단백질을 감아서 형성되는 구조가 뉴클레오솜이라는 구조입니다. 이 DNA가 히스톤 단백질을 감고 있는 이유는 유전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감고 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수많은 뉴클레오솜으로 이루어진 염색체는 분열 중인 세포에서만 관찰됩니다. 세포가 분열하지 않을 때는 핵 속의 뉴클레오솜 구조와 함께 가는 실 모양으로 풀어져 있는 상태로 존재하는데요. 자, 이때를 염색체와 구분하기 위해서 염색사 상태로 존재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염색사 상태로 존재하다가 세포가 분열할 때는 이 염색사가 더욱더 웅축해서 세포 분열 동안 DNA가 손상되는 것을 막고 동일한 양의 유전 물질을 좀 더 쉽게 배분하기 위해서 염색체 형태를 이루게 됩니다. 자, 이 염색체를 자세히 보면은 X자 모양의 형태를 관찰할 수 있는데요. 원래 염색사 상태로 존재할 때는 빨간색 부분 한 가닥만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의 세포가 두 개의 세포로 분열한다고 했을 때 이 DNA를 복제하여 복사본인 DNA를 만들고 빨간색 원본과 파란색 복사본을 새로 만들어지는 두 개의 세포에 고르게 배분해야겠죠. 세포 분열을 준비하면서 염색 분체는 DNA가 복제되어 만들어지는구나. 두 개의 염색 분체가 하나의 염색체를 이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염색 분체는 세포 분열할 때 분리가 되어야 하는데요. 두 개의 염색 분체가 가운데 잘록한 부분인 동원체라는 부분에서 서로 붙어 있습니다. 세포 분열 시에 이 동원체에 방투사라는 실 모양의 구조가 붙어서 염색체를 양쪽으로 잡아당기게 되고 염색 분체는 각각 서로 다른 세포로 분리되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염색체 구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DNA와 유전자 부분도 짚고 넘어가면 DNA는 이 생명체의 모든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분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유전자는 유전 형질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는 DNA의 일정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DNA의 이 부분부터 이 부분까지는 눈 형성과 관련된 정보를 담고 있는 유전자. 그리고 이 부분부터 이 부분까지는 혈액형과 관련된 정보를 담고 있는 유전자, 장소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DNA와 유전자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DNA는 생명체의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분자로 DNA의 구조를 살펴보면 DNA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는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합니다. 이 뉴클레오타이드는 염기, 당, 인산이 하나씩 1대1대1로 결합되어 있는 구조인데요. 오탄당과 인산기가 이 DNA의 골격 부분을 이루고 그리고 염기가 그 안에 존재하게 됩니다. 이 뉴클레오타이드가 여러 개 결합되어 있는 것을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데 이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나선 모양으로 이렇게 꼬여 이중 나선 구조를 이루고 있다. 파란색 부분이 인산과 당 골격이고요. 주황색 부분이 염기인데요. 이 DNA에 포함된 염기를 살펴보면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네 종류의 염기의 배열 순서로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이 염기의 배열 순서에 따라 서로 다른 단백질이 만들어지고요. 이 단백질로 인해 어떤 개체의 형태, 모양과 성질, 특징이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염기 하나가 달라지면 그러면 단백질이 달라질 거고 개체의 형질이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자, 다음으로 유전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유전자는 유전 형질에 대한 정보가 저장된 DNA의 특정 부위를 가리킵니다.
하나의 염색체에는 많은 수의 유전자가 있는데요. 사람은 약 3만 개 이상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인 사람의 염색체는 46개입니다. 즉 3만 개 이상의 유전자가 46개 염색체에 존재한다. 그러면 염색체에 여러 유전자가 존재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경우를 연관이라고 합니다. 연관된 유전자들의 무리를 바로 연관군이라고 하고요. 지금 사람의 1번 염색체의 연관군 일부를 나타내었는데 이런 연관군에 속한 유전자들은 세포가 분열할 때 같은 딸 세포로 이동합니다. 자, 사람의 체세포를 하나 나타내어 보고 이 세포가 두 개의 세포로 분열한다. 원래의 세포를 엄마 세포라고 해서 모세포라고 하고요. 두 개의 세포는 각각 딸 세포라고 합니다. 자, RH식 혈액형 유전자를 대문자로 R이라고 하고 펩티데이스 소화효소 유전자를 P라고 해보겠습니다. 염색체를 이렇게 막대기 모양으로 그리면 R 유전자와 P 유전자는 세포 분열할 때 염색체와 함께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R 유전자와 P 유전자는 연관되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동 염색체는 유성 생식을 하는 생물, 즉 성이 존재하는 생물의 체세포에서 모양과 크기가 비슷해 쌍을 이루는 염색체를 상동 염색체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어머니로부터 하나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기 때문에 염색체 두 개의 관계를 바로 상동 염색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그림에는 염색체 두 개가 나타나 있는데 두 염색체의 관계를 상동 염색체라고 하고 만약 이 왼쪽 염색체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았다. 그러면 오른쪽 염색체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사람의 체세포에 들어있는 염색체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염색체에 지금 알파벳이 적혀 있죠. 이 염색체는 DNA와 히스톤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유전 형질에 대한 정보가 저장된 이 DNA의 특정 부위를 유전자라고 했기 때문에 염색체의 특정 부위도 유전자라고 표시해서 바로 A, B, C, D, E 유전자라고 이렇게 5개의 유전자를 표시했습니다. 하나의 염색체가 2개의 염색 분체로 되어 있는데 자, 염색 분체는 한쪽 DNA가 복제되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유전자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른쪽 염색체도 마찬가지로 자, 왼쪽의 부분과 오른쪽의 부분이 모두 다 똑같습니다. DNA 복제 시기에 돌연변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염색 분체의 같은 위치에 존재하는 유전자는 항상 똑같다라고 결론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 함정으로 가끔 등장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염색체, DNA, 유전자에 대해서 공부해 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대림 유전자, 핵형과 핵상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복습까지 챙기세요. 지금까지 그레이트 홍쌤이었습니다. 홍빠!